자,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금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어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문자 논란을 두고 신북풍몰이 공세까지 펼쳤는데 여당의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 두 공인 사이의 문자 대화는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국지전의 단초를 열어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이자 계엄 예비 음모입니다. 또다시 계엄령 음모론에만 매달리는 민주당의 현 주소가 참으로 딱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심지어는 아니어도 고식의 음모론에만 집착하고 있는 민주당은 하루빨리 공당으로서의 이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북한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지금 정부 여당을 향해서만 성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계엄령에 대한 얘기는 네. 뭐 근거가 이번에 국감에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문자를 가지고 그 얘기를 다시 살리려는 걸 보니까 뒤에 있는 것까지도 끌어다가 앞에 얘기를 살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궁색했구나. 문건 하나 정도는 들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또 총 공세에 대해서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장외투쟁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고 자신들이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다. 결국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자신들이 유일하게 장악하지 못하는 건 사법부잖아요. 그걸 여론을 통해 가지고 여론전으로 무마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지금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상현 평론가님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계엄 주장은 저는 좀 과하다고 계속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기호 저 의원의 문자는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왜 저런 일을 하지? 우리들 불안하게 이런 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또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면 그 한기호 의원을 비난할 그런 여지를 또 없애버리는 게 되거든요. 사실은 한기호 의원의 저 문자는 저는 비판의 여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아니 북한군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동족인 부분도 있고 또 저게 이루어졌을 때 저게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비난으로 튈지도 모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다루는 게 그거를 파고들어서 다룬 다음에 거기에서 발견되는 걸로 확장해 나가야지 이거를 그걸 파고들기 전에 더 이렇게 한 발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파고들 여지부터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중간고리가 없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은 본인이 조금 너무 과다하게 내놓은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좀 약간 명분을 만들고자 하는 약간 억지스러움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 전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인이 뭐 다음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나가는데 강성 지지층을 좀 이렇게 자극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네. 당 전체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 견해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어쨌든 야권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여러 분야, 여러 주제에서 지금 장외투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장외투쟁,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야 반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도덕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곡간을 털었습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또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검, 상설특검, 국정조사, 검사 탄핵, 인사추천권 다양한 수단을 현명하게 사용해서 윤석열 정부의 독단을 막고 11월 2일 날 장외 집회 통해서 11월 15일부터 선고가 앞두고 있는데요. 그 선고를 앞두고 여러 가지 민주당이 사회를 혼란하도록 부추길 것이고 여러 가지 생떼 쇼와 사회 혼란을 유도할 겁니다. 정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헌정 파괴 쇼에 단호하게 맞설 겁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1월 첫 주말에 장외 여론전까지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관철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예고했는데 이 여론전에 이어서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바로 또 그렇습니다. 15일에 있을 예정이고 네. 또 그보다 하루 전날인 14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김 여사 문제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눈길을 조금 피하려고 하는 그 이 주간에 지금 김 여사 특검을 두고 하는 공세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최병욱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심 선고를 하필이면 하루 앞두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네. 상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날짜 그 선정 자체가 정치적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는 여론으로 좀 그 희석시키려는 그 의도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 그 다수의 국민들이 네. 정말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정치적 전략에 이렇게 그 뭔가 신경을 관심을 쓸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 두 가지는 관심이 그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형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주목을 할 텐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에 관한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의 특검을 상정하는 문제는 또 특검 내용에 관한 정치적 공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저는 국민 다수가 그건 이미 여론조사 같은 거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도 또 국민 다수는 그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뭔가 이렇게 물타기를 통해서 전국을 돌파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크지 않다 이렇게 크지 않다. 네.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요.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는 게 저는 패착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 문제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네. 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비난할 명분이 더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묶는 순간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의혹이 훨씬 크게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주목도를 돌리려 하는 민주당의 의도에 네. 훨씬 더 넘어가는 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묶어서 얘기하면은 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목도는 떨어지고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도 크지만 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그거보다 훨씬 크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네.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비교되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안 좋다. 예. 묶으면 오히려 민주당의 의도에 오히려 더 넘어가는 꼴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원래 14일 지금 본회의가 잡혀 있는 게 다음 기회도 있습니다. 뭐 21일, 28일 매주 목요일에 이제 본회의를 열 수 있어서 네. 그 14일 본회의에 굳이 안 올려도 되고 14일에 오전에 국회의장이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래요. 아, 급한 날이네요. 그래서 그 오전에 이제 귀국을 한 이후에 네.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그럼 이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본회의를 열어서 그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바로 전날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도 좀 있거든요. 아니,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 경쟁을 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노력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이것이 김건희 여사와 묶어가지고 민주당을 비난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 방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말이 옳다고 보는 게 이 부분을 털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수위 내지는 의혹 수위를 낮춘 다음에 민주당을 비난해야 이게 국민에게 먹힙니다. 이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전략하고 이거는 저는 배치된다. 오히려 민주당이 오히려 이거 두 개가 섞이면 김건희 여사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문제들을 가리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쪽에 링크를 건 것에 국민의힘이 동조해서 따라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김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장외투쟁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장외투쟁 하겠다 그러니까 겉봐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저렇게 하잖아. 헌정질서 유린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방탄을 하고 있네라는 얘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거든요. 예측을 해가지고 김을 빼놓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대로 민주당이 하면은 뻔히 보이는 수를 쓰는구나라는 비판이 국민적으로도 가해질
수가 있거든요. 국민 모두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특감을 하냐 마냐 쪽으로 이제 이슈가 넘어갔어요. 네. 그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특별 검사를 통해 가지고 링크를 걸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 민주당의 바람인데 그건 그거대로 미리 지적을 해놔야지 김빼기가 되죠. 그거를 마음대로 민주당에서 이제 증폭시키는 걸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 영역에서 그냥 확성기를 달아주는 셈이 되거든요. 김빼기 차원이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반대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도대로 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네. 사실 국감 이후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계속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제 재부결 과정에서 결국 부결된 이후에 국감 이후에 다시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추진하겠다라고 민주당 계속 이야기해왔고 그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물론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선고들이 11월에 있는 것은 맞지만 야당 대표의 선고 일자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미룬다면 그것도 야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14일에 했었어야 되느냐. 다른 뭐 날짜도 20일에 해도 되는 거 많은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죠. 왜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14일에 무리하게 국회의장이 출장 갔다 오는 그 바쁜 와중에 굳이 그때 열었어야 되느냐라는 지적을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저희 이제 최지원 앵커도 취재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어찌됐든 민주당의 입장은 일정대로 한다라는 거였으니까 뭐 그 부분 저희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